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신시도 마을과 주변에 있는 고군산 군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신시도는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37km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해 있고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군산역에선 터미널에서 배로 2시간가량을 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오지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고 2017년 12월에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금은 자가용으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육지마을이 되었답니다. 신시도는 이곳 고군산 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마을인데요. 고군산 군도라는 명칭은 뒤에 보이는 선유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군산도라 불렸던 선유도에 조선 태조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군 부대인 만호영을 설치하였는데 세종대왕 때 지금의 군산으로 수군 부대가 옮겨짐에 따라서 기존의 군산도는 옛 군산이란 뜻으로 고군산이 되었고, 군도는 섬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으로 고군산 군도가 되었으며 총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신시도가 고군산 군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을 앞에 우뚝 솟아있는 187m의 대각산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방조제의 절경과 올망졸망 그림 같은 고군산 군도의 수려한 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앞에 보이는 고군산 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돛담배처럼 생긴 저곳은 신시도와 문여도를 연결한 고군산 대교이고요. 또 지나보면 저 빨간색 다리가 보일 거예요. 그 다리는 문여도와 선유도를 연결한 선유대교이고요. 그 뒤로 선유도와 또 장자도로 이어진 8.77km의 고군산 연결도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뒤에 보이는 저 섬은 방축도, 명도, 말도인데요. 그 섬들 사이에 두 개의 무인도인 보농도와 광대섬이 있어요. 이 5개를 세계에서 최초로 인도교로만 연결이 되는데 2023년 3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군산시 신시도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해진 몸과 마음을 푸른 바다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먼저 뻣뻣해진 몫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자, 뻣뻣해진 목을 풀어보는 동작은 Yes, Yes, No, No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같이 해봐요.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음에 이 호흡을 연속해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땅에 덜쿠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땅을 바라보고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다시 숨 들여 마시고 하늘을 보고 다시 제자리. 자, 숨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턱을 멀리 보내시고 다시 제자리. 숨 들여 마시고 왼쪽으로 턱을 멀리 보내고 내쉬면서 제자리.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는 등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열고 발을 모아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척추를 돌려주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왼편으로 보내시고 다시 제자리. 이제 호흡과 함께 한번 해봐요. 자, 숨 들여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왼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자, 손은 무릎에 올려놓으시고요. 우리 1편에서 했던 요가 동작과 2편의 요가 동작을 모두 함께 모아서 함께 율동으로 표현해 봐요. 자, 이 율동은 오버 더 레인보우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무지개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해봐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요. 이제는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이제는 받아들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요. 자, 무지개를 만들어 봐요. 자, 쌍무지개 만들어요. 다시 하나 만들어요. 또 하나 무지개를, 쌍무지개를 만들어요. 아이를 안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스트레칭해요. 자, 왼손을 자, 무지개 다시 하나 만들어요. 쌍무지개. 이제 나를 안아요. 이번에는 팔을 해요. 왼쪽. 다시 무지개를 만들어요. 자, 척추를 흔들어줘요. 기운을 내보내요. 좋은 분위기 가져와요. 이제 흔들어줘요. 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몸과 가진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나요? 우리의 무지개를 소개할게요. 푸른별 지구를 지켜낸 희망의 숲 무지개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산소리 숲마을에서 근 한 달 동안에 매일 숲 체험하면서 자신을 극복하고 모험심을 키운 아이들입니다. 희망의 숲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내 아이스, 내 아이스. 저번에 누가 뛰어갔는데 그대로 새끼가 또 나왔나 보다. 역시 내가 누가 뿌리를 안 떼갔나 봐요. 오, 너희도 관찰력 뛰어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명상가 수녀 김연희입니다. 지금 저는 바닷가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바닷가에서 명상을 해볼 거예요. 먼저 잠시 바다를 보겠습니다.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위에서 갈매기들이 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여러분, 저렇게 갈매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네요. 잠시 파도 소리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양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를 짓고 눈은 감거나 떠도 좋습니다.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파도 소리 듣는 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될 때 나오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긍정확언 명상을 해볼 거예요. 긍정확언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쓰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편안함, 즐거움, 만족감 등 좋은 기분이거든요. 이 좋은 기분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왜 그래?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저의 내레이션을 따라서 긍정 확언을 해보도록 해요. 눈을 감거나 뜹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내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내면의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있는 곳에서 행복의 주인으로 산다. 나는 내 안에 빛나는 장점이 많이 있음을 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산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풍요를 받아들인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다스린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이미 넘치는 사랑 속에 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빛나는 장점을 본다. 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한다.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나는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 나는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인생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이대로 온전하고 행복하다. 긍정 확언을 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 확언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긍정 확언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긍정 확언으로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소리 숲마을 원예치유사 국은진입니다. 숲체험 잘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려식물 심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식물은 국화입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자, 꽃향기 한번 다 같이 맡아볼게요. 향기가 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꽃을 살살살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입이랑 다시 한번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식물의 녹색은 음이온과 그다음에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식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식물 한번 심어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상토와 마사토, 그다음에 화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식물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수망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위, 어떤 가위라도 상관이 없어요. 식물을 살짝 자를 수 있게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분에 배수망을 깔아 줄 거예요. 근데 화분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구멍이 흙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흙을 빠져나가지 않게 배수망을 가운데 잘 놓으시고요.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사토를 넣어줄 거예요. 마사토는 위에 상토가 머금고 있는 물을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해요. 고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1cm에서 2cm 정도 깔아주실 거예요. 먼저 마사토를, 자, 배수망이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깔아주세요. 마사토를 까셨으면 상토를 깔아줄게요. 상토는 화분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상토를 준비해 주셨으면은요, 꽃을 준비해 볼게요. 자, 꽃을 빼실 때는 빼기 전에 먼저 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시든 잎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시든 잎, 병든 잎,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꺾여진 것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그 꺾여진 식물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식물이 상처를 입지 않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식물의 윗부분을, 뿌리 윗부분을 잡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식물의 밑부분을 손으로 살살 밀어주시면서 화분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쏙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잔뿌리들이 많이 뭉쳐 있죠. 이런 잔뿌리들을 살짝 제거를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흙들도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밑에 있는 흙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미 위에 있는 식물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여기는 흙이 필요가 없어요. 새 흙으로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만큼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를 하다가 이렇게 굵은 뿌리 정도가 나오면은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굵은 뿌리가 너무 많게 되면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굵은 뿌리는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식물이 크는 거는 작은 뿌리가 하기 때문에 굵은 뿌리는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맨 윗부분의 흙도 덜어주세요. 털어주시면 윗부분의 흙은 병충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흙을 털고 밑에 있는 이파리 정리해 주시고 나서요. 자, 이 정도 남았을 때 자, 화분에 집어 넣는데요. 화분에 집어 넣기 전에 화분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상토를 집어 넣으셔서 화분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화분에 흙을 너무 많이 넣었다 생각하시면 화분에 있는 흙을 덜어 주시거나 썩으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화분에 집어 넣고요. 자, 바닥에 있는 아까 털어낸 흙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병충해를 입었던 흙이거나 영양가가 아예 없는 흙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시고요. 우리가 상토를 쓸 거예요. 상토를 집어 넣으실 때 뿌리 부분은 건들지 않고요. 화분에 가해 쪽으로, 이 가해 쪽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시면서 밀어주시고, 자,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면서 밀어주시고요. 한번 톡톡 흔들어 주세요. 화분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살살 흔들어 주시면서 상토를 채워주세요. 자, 상토를 채우실 때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꾹꾹 누르게 되면은 배수가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꾹꾹은 아니고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누르시면 나중에 물을 주시면 얘가 가라앉게 되니까 너무 꾹꾹 안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화분에 식물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살짝. 자, 화분 심기 완성입니다. 그럼 다 같이 물을 한번 줘볼게요. 화분에 물을 흠뻑 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밑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물이 뿌리가 그쪽으로만 자라게 되기 때문에 물을 골고루 주시는 게 좋고요. 흠뻑 밑으로 빠질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2번 정도 반복해서 물을 줄 거예요. 자, 물을 자,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까지 2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싹 빠지고 난 뒤에 화분 받침에 옮겨서 자, 이렇게 완성인데요. 이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베란다 이런 데다 놓고요. 자꾸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얘를 고정을 가만히 두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잘 생성이 되는데 자꾸 움직이시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국화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겉표면이 마르게 되면 물을 흠뻑 주세요. 물이 화분 밑으로 빠질 정도로 물을 흠뻑 주시고요. 자, 꽃을 다 보시고 난 뒤에 화분은 버리면 안 되겠죠. 국화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화분의 선에 맞춰서 식물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베란다 통풍이 잘 되고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고요. 이렇게 키우시다가 봄이 되면 여러분 새순이 한 뼘 정도 키웠을 때 순치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아주 예쁜 국화가 다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